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화센터 식구들 한 자리에서 다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해화센터는요, 우리 KDFS에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센터예요. 우리 이제 조덕행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다 저렇게 단합이 잘 돼가지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늘 이렇게 칭찬 듣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고맙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네 번째 강좌예요. 금년에. 그러니까 4, 4분기 교육인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이제 해화센터는 오늘 이제 2시에 시작해서 이제 1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그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이제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교수님. 네. 교수님, 정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은평에 갑자기 점검만 나오게 돼가지고. 예. 예, 오늘 그 백석 미디어 센터 행사 끝나고. 네. 오는 김에 아직 보니까 교육 중이시더라고요. 예,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셨다며.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왕 오신 김에. 네. 제 소장님하고 한 바퀴 돌고 교육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오늘 잘못한. 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이제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문화를, 선진 안전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 체력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친절을 베풀어서 어떤 기적이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우리 아주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요, 그 조중훈 씨 사례예요. 이 조중훈 씨는 정말 친절로 인해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적을 만났나 하면은요, 이분이 이제 그 20대 청년 시절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톡톡 털어가지고요, 아주 낡은 고물 트럭을 한 대 싸가지고요, 청소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미군 부대 영내에 청소를 다 이렇게 환경 미화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이렇게 이제 화물 트럭에 실어가지고 내다가 이제 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용역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낡은 트럭 한 대에 아주 그냥 모든 걸 걸고, 그 낡은 트럭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고쳐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일하면서 청소하고 또 이제 쓰레기를 다 치러다가 버리고 그런 이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되돌아오는데, 이 경인국도변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승용차를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이 이거 고장난 차를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당황해서 막 애를 쓰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중훈 씨는 이제 그 고장나서 서 있는 차 뒤에 갔다가 이제 이 트럭을 세워놓고요, 딱 가서 이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외국인 여성인데요, 대략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어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애가 타서 그냥 어쩌면 좋을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그 낡은 트럭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고장난 차만 쪼무르던 사람이니까, 아, 이거 그래도 고급 승용차가 뭐 잠깐 멈춘 거 정도는 우습게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냥 막 옷에 기름칠을 해가면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그 각종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연료 순환 계통에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혀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잘 연료가 소통되게끔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거의 뭐 이제 1시간 반쯤 이렇게 이제 아마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옷을 버려가면서 이제 옷에 이렇게 이제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하여튼 차를 잘 이제 고쳐드리고, 예, 이제 이게 잘 고쳐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운행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여성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응?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운행하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차를 고치를 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사례를 좀 드려야겠다고 하는데 사례 안 받습니다. 이 정도 친절은 우리 보통으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금을 받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연락처라도 좀 감사 인사도 드릴 수 있게 좀 연락처라도 하나 이렇게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고 이제 이 조정원 씨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이제 고맙다고 이 90도로 숙여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 외국 여성분은 이제 갔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 날 그 여성분이 남편을 모시고 또 인사를 하러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정말 어제 고마웠다. 우리 그 아내가 어제 엄청 곤경에 빠졌는데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이 두툼한 봉투를 갖다 그냥 막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봉투 안 받습니다.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합니다. 말해가면서 이제 엄청 그렇게 이제 그런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막 받으라고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면은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미 8군 사령관이었고요. 그 곤경에 빠졌던 분은 이제 여성분은 미 8군 사령관의 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본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제 명분 없는 돈은 받질 않고 이렇게 이제 명분 있게 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해가지고서는 이제 새 차라는 게 없고 그냥 쓸만한 차도 없는 맨 고물만 있는 상태에서 그 미군 부대에서는 그래도 부자 나라니까 내용 연수가 되면 뭐 5년, 7년 뭐 이런 내용 연수가 되면은 그대로 다 이제 폐차 처분해서 내보내는데 그런 폐차를 불화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이제 했어요. 그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처하고 이렇게 서류하고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폐차 불화할 때 거기 이제 오시면은 당신 마음에 드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불화해서 가져갈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미군 부대에서 내용 연수돼 가지고 내버리는 차 불화 받아가지고요. 그거 갖다가 그냥 뭐 멀쩡하게 운행하던 거니까 내용 연수 된 것만 이제 내보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잘 정비를 하고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화물차가 이제 막 저렴한 비용으로 화물차를 확보하게 돼가지고 이 화물 운송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게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응? 뭐 그 화물차 확보하는 게 최대의 미천인데 그렇게 이제 내용연수대에서 폐차하는 화물차 불화받아가지고 이제 그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 발전, 경제가 빠르게 이런 이제 발전을 하면서 고도 성장기에 화물 운송 일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물차를 활용해서 뭐 공사 현장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화물도 운반하고 그러던 찰나에 또 월남전에 이제 군수물자를 많이 운반을 하게 돼서 그런 군수물자를 이제 이렇게 운반해서 싣고 또 가서 하역을 해가지고 필요한데 운반을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이제 전부 발을 담그고 열심히 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요. 기업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항공
비행기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도 이제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도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 그런 이제 항공 관광 사업까지 이제 발을 넓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고도 성장기에 물이 고기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절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이런 이제 좋은 연결이 돼가지고 이 기적의 사례가 지금 현재 한진그룹이요. 현재 재계 서열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4번째 이제 그 재벌 기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중훈 씨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 현재는 이제 그 손자와 손녀들이 이 기업을, 한진 기업을 이제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친절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발판이 돼서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요. 친절의 기적이 이루어진 조중훈 씨 사례를, 그런 이제 친절을 베푼 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대한민국 재계서의 14번째 도달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왔었는데요. 친절은 언제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해화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식구들한테도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친절로 멋진 기적을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친절로 기적을 만듭시다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적을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화센터 우리 최욱희 여사님 적극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고객 응대를 하면서요, 금기 행동 5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성의, 성의 없이 행동하는 거죠. 무성의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 문제가 됩니다. 무관심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요, 무예의, 무례한 거죠.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예의가 부족한 거를 4번째 금기 행동이고요. 5번째는 이제 무표정입니다.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그 관심도 반응도 긍정도 그 열정도 아닌 그런 관심도 없는 그 무표정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고객 응대에서 금기해야 될 행동 5가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고객이 이제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성의 없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말의 힘도 없이 그대로 그냥 가보세요. 쭉 가세요. 이런 정도 반응 보이면, 야, 이 사람 정말 성의가 없다. 응? 당신 왜 그렇게 성의가 없냐?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의 없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고객이든지 우리 조직 안에 또 이렇게 동료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성의껏 응대를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 하는데 필수로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무관심이에요. 매사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터,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심이 없으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요.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가지고요, 전혀 그냥 우리 KT하고 무관한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한눈에 봐도 이거는 우리 건물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 딱 판단이 쓸 텐데, 이거는 저희의 KT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 건너편에 여기 가서 한전으로 가시든다든지 전기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 전혀 무관하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서비스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질문했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문제는 바로 판단했을 수 있는데, 10년을 근무해도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냥 조 안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냥 떠넘기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 고객은 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 2번째 가서 이제 거기서 잘못 오셨다고 하면은 첫 번째 안내해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여기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없냐. 이런 게 그냥 한눈에 또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는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는 일, 우리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살펴보고 듣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아니, 고객이 우리 바로 내 코앞에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뭔가 도울 수 있는, 이 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내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내 책임하에 이런 것들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물 청소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거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예비를 대책을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그런 거 예방이 가능한데요. 책임감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무예의, 예의가 없는 거죠. 응? 무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고객과 이제 마주쳤을 때 깜빡 이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인사를 못하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이제 KT 건물에서 늘 이렇게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 분명히 이 건물에 근무하고 여기에 우리하고도 이제 서로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이라도 그냥 일찍 나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생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 이 젊은 것들한테 다시는 내가 인사를 해나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는 인사를 안 하겠다고, 한번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3일쯤 지난 후에 그 지나갔던 청년이 마주쳤을 때 다시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저께 딴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인사를 못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하고 오히려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예의를 지키고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이 다섯 번째는 이 무표정도 문제가 돼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무 표정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표정은요, 내가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다 하는 그 관심과 이런 열정,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가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웃어줄 만한 순간에는 또 웃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달라고 박수 치자고 하는데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교육 시간에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내가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 저 강사는 엄청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힘든 거 내가 충분히 느낌으로 오고 귀담아 듣고 있다는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런 게 이제 예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객 응대할 때 금기시되는 행동 5가지를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해화센터 식구들은 다 잘해주실 걸로 믿고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발생 사례 유형은요,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급히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이 물을 이제 밟아가지고 바다 물기에 미끄러져가지고요, 발목을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청소를 하는 중인데 이 복도에서 뛰어가는 사람, 이거 뭐 뛰어가는 사람 갑자기 붙잡을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다쳤을 때, 이렇게 복도 바닥에 이제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원인이 됐다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예방 대책은요. 이런 복도나 이 통행로 등에서는 이제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바닥에 이제 물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미리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복도 청소할 때는 이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청소 중입니다.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미리 조심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 전에 미리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복도에 이제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물기가 있을 경우는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 복도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조명을 75룩스 이 조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복도와 연결된 문은 안쪽으로 당겨서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 밀면서 나오면은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복도의 교차점, 또 코너 반대쪽 이런 거 살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반대쪽이 보이는 이런 이제 반사경이 이제 설치할 수 있으면 꼭 설치하는 것도 필요해요. 주로 많이 부딪히고 사고 나는 데는 우리 의논해가지고요, 반사경 설치를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중에는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복도 청소할 때 이제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이렇게 이제 가까운데 위험한 구간에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우측 통행이나 한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복도 유리창 이런 거 청소할 때는요, 좀 불안전한 요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걸 탄탄하게 뭐 밟고 올랐을 거를 준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깡충 뛰어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위험해요. 락스 같은 화학물질, 이거 사용할 때는요, 보호장갑도 사용해야 되고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해야 돼요. 락스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심한 경우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락스 같은 화학물질 사용할 때 특히 위험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또 우리 이제 물 청소 같은 거 할 때 미끄럼 방지 작업화 필히 착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용감하게 그 실내화시는 채로 맨발로 그냥 막 들어가서 작업하고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발을 다치고 발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안전화 이 작업화를 꼭 착용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에 제 사례 두 번째 사례는요, 계단 통행할 때 이 계단 통행하면서 여기서도 잘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다친 사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 이 계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이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전도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계단을 이용해서 무거운 거 들고 운반하다가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 들은 것 때문에 앞이 안 보여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을 청소할 때는 이 작업의 방향을 앞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필히 뒷걸음질은 위험하다는 거 아주 철저하게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의 조명시설이 미비하면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안전 난간 설치하는 거 필요하고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리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붙이는 거 필요하고요. 이 계단을 마른 상태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계단에 어떤 건 이제 뭐 물통 들고 지나가다가 물을 흘렸을 때 그 위험이 따르니까 액체를 즉시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계단상에 이제 운반 중인 운반물로부터 이렇게 이제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을 흘린다든지 기름을 흘린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여기 이제 그 작업 구간에 그 출입 금지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작업 장소 입구에는 여기 출입 금지, 우리 청소 작업 중입니다, 미끄럼 주의, 이런 이제 안내 표지를 설치를 하고 대대적인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계단 청소할 때는 이제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서 이동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뒷걸음질 치면서 내려가다가는
뒤로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뒤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에서 헛디딤 사고 요인, 이거를 작업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안전화, 또 미끄럼 방지화, 보호장갑, 작업복, 그다음에 이렇게 보안경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데서 사고 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뭐 컴컴한 데서 그냥 작업하면 그것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통행에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단 청소 작업할 때 이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어요. 너무 구부린 채로 너무 오래도록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 상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하면은요, 이때 좀 몸을 이렇게 이제 펴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이런 작업 자세를 반듯하게 갖춰주시고요. 청소 물통 같은 거, 이거 무거운 거 이제 그 운반할 때 특히 보조독을 활용을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들을 수 있는 것 같아도요, 누구 동료와 함께 두 분이 같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힘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 무리해서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 작업, 협력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시작 전에 또 끝난 후에 몸풀기, 이거를 필히 스트레칭을 좀 수시로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 이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 회사들이 이제 해외 현장으로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요, 그 해외 현장에서 그런 이제 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외국인 현지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계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현장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서 이 빨리빨리를 이렇게 이제 잘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본 학생을 만나가지고 일본 학생한테 빨리빨리 한번 흉내 내보라 했더니 그 학생 빨리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도 한국 사람만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단한 이제 발음이구나, 이걸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 대표적인 거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요, 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열림보다 빨리 닫힘을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요, 내가 10층을 가겠다 눌러놓고는 빨리 닫히라고 닫힘 버튼을 그냥 3번, 4번씩만 눌러가지고 이렇게 닫힘 버튼이 다 망가져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국 사람들의 이제 성질 급한 거를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빨리빨리, 음식을 주문하고요, 그 음식 배달이 30분이 넘었다. 그럼 이건 너무 늦었다고 막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문 취소 협박까지 하다 보니까 30분 안에 빨리 3개, 4개 막 배달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 배달하는 이 오토바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냥 그 차 사이를 막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서 그냥 새치기 해가지고 달리다가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배달 주문했을 때 좀 늦더라도 독촉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 드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요, 이제 종례, 오늘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숙제 내줄 거 내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종례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헤어질 때 학생들이 이 종례 시간 전에 가방을 탁 싸놓고 종례 땡 하는 순간 들고 뛰어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 기다리는 다음 행선지 가는 학원차에 늦지 않고 타고 가려고 그 땡 하기 전에 이렇게 가방을 다 싸놓고 달리기 선수처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입구에서 그냥 그 도착하는 순서대로 줄을 서는데 그 줄에 한 칸이라도 앞에 가서 밥을 빨리 먹으려고 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향해서 달리는 숨가쁜 추격정이 육상 선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항에서 전 세계인들이 요즘엔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요, 무조건 한국 사람을 따라가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눈치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선수급이라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잘 찾아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틀림없이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뭐 이제 동전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밀크 우유가 됐든지 또 이렇게 이제 그 싱거운 우유가 됐든지 일반 우유 뭐 이 저기 저 커피가 됐든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컵이 딱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커피 가루가 나오면서 커피 뜨거운 물이 끓는 물이 막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승질 급해가지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요거 이제 다 나오면 꺼내 먹으려고 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끓는 물이 여기 부딪혀가지고 튕기면서 요 손에 여기 여러 사람 화상 많이 입었답니다. 지금 우리 회화센터 식구 중에도 이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손 여기 저 물 막 내려올 적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거는 좀 잘 참아주세요. 네. 그리고요, 컴퓨터 인터넷 검색할 때 어느 주제를 딱 입력을 하고서는 딱 눌렀는데 3초 이내에 이게 뜨질 않으면 그냥 확 승질내고 다른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초 안에 안 열리면 이 메뉴 포기하고 딴 데로 이동해가는 엄청난 성질급한 조급증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통신 사업자들이 빠르기를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요. 그 뭐 5G를 공급을 해도 이거 5G도 별로 빠르지도 않다 그러면서 막 승질내고 이러는 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안 돌아간다고 막 승질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넷을 접속해 보면은 정말 빠르다,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감탄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승질 급해가지고 3초를 못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속도가 아직도 느리다고 느껴서 계속 더 빨라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깜짝 놀랄 일이 화장실에 가는데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자꾸 먼저 내리고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이게 저분이 얼마나 오줌이 급하면은 저 자크를 내리고 들어가시나 해서 물어보면은 뭐 소변이 급한 건 아니고요. 들어가서 빨리 볼일 보려고 미리 열면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열면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또 볼일 보고 나올 때도 이거 자크 올리기 전에 먼저 급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크가 갑자기 안 닫혀버리면은 이게 이제 막 벌어진 채로 막 화장실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다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 중에 외국인들이 놀라는 또 한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게 또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요,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적에 이제 카드를 건네주면은 식당 주인이 이제 이걸 꽂고서 이제 이 서명을 손님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손님이 딱 기다렸다가 빨리 이렇게 서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딴 데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 식당 주인들 성질 급해가지고요, 자기 손으로 그냥 손님 대신 서명을 해버려가지고 북북 긁어가지고서는 이제 완결해가지고서 카드만 얼른 꺼내주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습관이래요. 그리고요, 운전하다가 로따리에서 이렇게 이제 딱 대기했다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싹 바뀌었을 때 미처 딴 생각하다가 미처 빨리 출발 못하면은 딱 3초만 지내면은 뒤에 섰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운전할 때 초긴장의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혹시 앞에 차가 미처 출발 빨리 안 해도 3초 정도는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는 속도의 경쟁력으로 이제 나타나 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6.25 동란 직후에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최고로 가난한
최하위권의 최빈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속도의 경쟁력이 큰 몫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속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또 오는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대형 사건이 일어났던 게 이제 와우 아파트 이 초고속으로 강행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 동네 살았었어요. 근데 여기 그 와우 아파트를 그냥 얼마나 그냥 초고속으로 다 강행하고 밀어붙였는지 안 되면 되게 하라면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아파트가 그냥 그 입주하고서 이제 바로 막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사상자가 72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 이게 1970년도예요. 벌써 50년 전 일인데 그 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95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7년 전이죠.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졌는데 이 삼풍백화점도 졸속으로다가 막 강행을 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고 추가로다가 막 한층 더 막 올리고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이제 이런 장비들을 설치된 거를 또 무리하게 막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고 막 이렇게 깨져가지고요. 백화점 영업 중에 그냥 백화점이 우르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상자가 이제 1000여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심각한 폐단 중에 하나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 OECD 국가의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OECD 평균이 2.6명인데 우리는 한 여기 3배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우리 다음으로 이제 칠레,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이런 아일랜드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요, 세종대왕님이세요. 세종대왕님이 이걸 다 내다보고 이 걱정을 하셨어요. 세종실록에 1433년도 세종실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답을 내라고 신하들한테 이 의논을 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세요. 그때도 대충 빨리빨리 융통성 있게 막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앞으로 계속 저 2000년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고 많이 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내다보시고 이 염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해서 이게 정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안전사고 나게 하는 거 없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거를 세종대왕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서 보자고. 이 빨리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을 전부 다 막 이렇게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밥 먹듯이 우리 구내식당에 가서 보면은 저보다 다들 빨리 드시더라고요. 저보다 얼마나 빨리 드시나 하면은 전쟁터에 가는 이제 그 군인들처럼 드셔요. 계속 쉴 틈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5분이면은 다 드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게 저 완전히 살벌하게 전투 현장에 가는 분들 같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서둘러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화기관에 문제 있는 환자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화불량, 체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급하게 먹어놓고는 그냥 배를 안고 뒹굴르면서 손끝을 막 따가지고서 손끝에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지내왔는데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식사는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씹어서 충분히 입에서 좀 완전히 죽을 만들어서 들여보내야 위장도 편하고 소장도 편하고 대장도 편하게 소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건널목에서 엄청난 교훈을 발견해놨어요. 이 건널목 여기에 딱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나 하면은요.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 철도 건널목에서요.
이제 기차가 온다고 딸랑딸랑 소리만 나고 아직 기차가 안 보이면은 그냥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차 건널목엔 딱 철길 위에 가면은 여기가 덜컹덜컹 해가지고 꼭 시동 꺼지기 십상이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시동 꺼지면은 그냥 멀리서 기차가 나타나가지고 기차는 속도도 못 줄이고 쫙 와가지고 그냥 치고 나가면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지 말고, 우리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내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빨리보다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 제일이고요.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다쳐가지고 부상 당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머리 강사가 저기서 빨리빨리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거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속도로 일을 하는데 안전하게 일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 잘 실천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초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고요.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일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일 마친 다음에도 몸풀기를 이렇게 해서 몸에 이렇게 이제 누적된 피로를 잘 풀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선진 문화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정말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요. 회사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전을 중요하게 실천하는 그 사례를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해요. 이 회사는요, 늘 이렇게 매사에 모든 거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안전수칙 지켜야지 왜 그거 안 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돼가지고 딱 사인만 주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회사는요, 그 스위스의 본거지를 둔 그 글로벌 기업인데요. 슐저라고 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안전 문화가 아주 생활화돼 있어가지고요. 집에 식구들까지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은 그 회사 안에 이 마당에 있는 마당에서도 그냥 일로 건너가지 않고 이 횡단보도 만들어 놓은데 여기로 이제 꼭 건너가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실천하고 오던 차도 여기 이제 횡단보도 앞에 딱 멈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 안전이 중요합니다 하는 이제 사인을 서로 인사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딱 손짓을 해가지고 여기 횡단보도로 같이 건너갑시다.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안전화를 신자고 그냥 일반 구두를 신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딱 바르다가 이렇게 이제 눈짓을 주니까 바로 그 감을 잡고 이제 알겠다고 이제 웃는 얼굴로 화답을 하면서 이제 안전화로 이렇게 바꿔 신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이 여성분께서 지금 이제 작업 현장으로 또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보안경을 안 쓰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보안경을 쓰고 가라는 거를 이렇게 눈짓만 하니까 이제 알겠다 내가 깜빡했다 그러고 웃으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눈으로 이렇게 눈에 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작업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작업하는데 이 철판 덮개가 돼 있는 거를 딱 덮개를 덮고 작업을 시도를 하니까 그걸 보고 정말 최고다. 안전을 잘 지키는 당신이 최고다에는 칭찬의 사인을 이렇게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분이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 한 손은 완전 이렇게 계단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내려가죠. 요 장면에서 이제 계단 이동하는 방법을 확실히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4개의 덩어리를 두 손으로 들고 내려가면은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걸 딱 보고 이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 응? 그래가지고 요 짐 2개만 들고 요 2개는 내가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짐을 인수를 받아가지고요. 한 손에다가 요 2개씩만 들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한 손은 짐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회의실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 전원 코드가 이게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 이걸 딱 판단해 가지고요, 이 코드를 아예 확 뽑아 버려 가지고요, 이걸 뽑아 가지고 저 회의실 중앙 탁자 중앙에 있는 이 전원 코드 여기 꽂는 이 잭에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서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하느라고 전원 코드를 바꿔 꽂아주는 거죠. 그리고요, 자, 이렇게 무거운 걸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무거운 걸 들을 때 그냥 허리를 이렇게 꾸밀어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여기 완전히 척추 다치면은 평생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등이 이렇게 딱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고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다리의 힘으로다가 이제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칠 염려가 없게끔 안전하게 드는 방식을 지금 정확하게 이 자세를 바르게 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양탄자가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 접힌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제 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이제 업무 끝나고 이제 퇴근길에 그 자기 자녀들을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아이들 뒷좌석에다 태우면서 뒷좌석도 이렇게 이제 안전띠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요, 집에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현관에 이 양탄자가 접혀 있는 거를 이거 이대로 두면 걸려 넘어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탄자를 또 이렇게 바르게 이제 펴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선반 위에 과자가 있는 걸 알고 이 막내 남자 이 아이가 이 회전 의자를 갖다 놓고 이거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니까 이 누나는 이미 안전이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이 회전 의자는 올라갔다가 회전 의자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걸 딱 판단을 하고 이 회전 의자를 밀어내고요. 회전 의자를 이렇게 딱 밀쳐내고 여기 안전한 받침대 이렇게 3단 사다리 이 받침대를 여기 갖다 딱 펴주고 요걸 밟고 올라서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회전 의자에서 올라갔다가 다치는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된 과자를 맛있게 먹는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 슐저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이제 본적을 둔 그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이제 안전을 생활하고 실천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선진 사례로 보고 같이 좀 우리도 이걸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행동을 이렇게 실천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해서 같이 봤습니다. 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러면은 대개 여성분들한테 일어나는 문제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보다 남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잘 보셨죠? 대개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이제 이런 골감소증 같은 거는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도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감소증이나 이제 그 골다공증이나 하여튼 남녀 모두 위험한 거구나. 그 이유는 여자분들은 이제 뭐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지만 남자들은요, 이 음주와 흡연이 몸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기저질환이 있거나 음주 흡연이 이 뼈를 전부 다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관절, 골절 같은 이런 이제 치명률을 이제 만나는 게 그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는 16.2%뿐이 치료를 안 해요. 대부분이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남성들의 고관절, 골절 치명률이 여성보다 1.4배로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음주 흡연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골 감소증이나 이제 고관절 부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도 좀 드시고요. 비타민 D 같은 이제 영양제도 드시는데, 비타민 D는요, 햇빛을 쬐이는 것도,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틈나는 대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지금 이 순간도 한번 그냥 한번 따라 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손 풀기 이런 것도 손목, 아침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손목 풀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주시는 건 이제 필요하고요. 자, 손목 풀기 다음에는 이제 발목 돌리기. 지금 발목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예, 발목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 주셔야만 발목 관절 이렇게 이제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손깍지를 이렇게 딱 끼워주시고,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쫙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네, 위로 쭉 올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몸풀기를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 운동은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요. 이거를 아침마다 한 5번 정도 이거를 해주시면 요 목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손깍지를 낀 거를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받치고요. 이거를 최대한 뒤로다가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이제 10초 동안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또 앞으로 펴주고요. 이거를 이제 한 5번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런 작업을 해서 요 어깨 부분이, 등뼈 있는 부분이 이게 자세가 탁 풀려야 여기가 원활하게 돼야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일이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허리 아치 운동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똑바로 서서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이제 벌려서 쓰고, 이 손을 허리에다 갖다가 딱 받친 후에 숨을 내쉬면서 몸을 뒤로 최대한 젖혀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거를 5번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 허리가 완전히 유연하게 돼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안 다치고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체력은 국력입니다. 체력이 좋은 나라가 건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KDFS 회사에 속한 모든 분들이 체력을 길러야 이 회사가 힘이 있는 회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식구가 2식구 살든 5식구가 살든 그 가족들이 모두 체력을 기르고 건강해야 그 가정이 튼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은 국력.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내 생각도 마음도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나는 몸이 건강하다. 내가 머리는 참모들은 좀 이렇게 머리 좋은 놈들 이렇게 다 골라서 쓰면 되고, 아니 대통령이 건강해야지. 임기 동안에 국민들이 걱정을 안 했지. 대통령이 비실비실해서 앓고 누워가지고 뭐 죽는다고 골골하면은 나라가 힘들지 않냐.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체력을 잘 기르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한 일터는요, 안전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좀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요. 이렇게 우리 이제 종합평가 준비를 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뭔가 해봅시다 이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요. 난 저놈의 그 평가만 없으면 근무할 만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근데 긍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한 거 이렇게 평가 때려도 좋은 성적 받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잖아. 인정받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 그냥 한번 해봅시다 말이지. 이렇게 하는 긍정의 언어들. 그리고 이제 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이렇게 바로 호응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면서 우리의 일터가 서로 이렇게 이제 다치지 않고 평안한 일터가 돼야 되겠고요. 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서로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서로 섬길 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요. 만약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찡그리고 심각한 일터, 짜증내고 말 화내고 울고 이런 분들 계시면은 분위기가 전부 다 이렇게 무거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밝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특히 해와센터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호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해와센터 식구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고 꼭 좀 빨리 회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해와센터 가족 여러분, 저와 만나는데 우리 모두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해와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해와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해와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최고네요. 네, 최고. 제가 이제 해와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해와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덕행 건강하시고요. 센터장님, 예.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해와센터를 필두로 명강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전국에 또 강의하시기 참 힘드시겠어요.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또한 우리 교수님 그 강의 그 유튜브에 찾아서 우리 직원들은 좋아요와 엄지척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접속된 회선은 43명인데 여기 2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5, 6군데쯤 있네요. 네. 그래서 참가자 인원 파악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